셀트리온, 짐펜트라 24년 미국 매출 5천억 가능한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55%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0.46% 하락, 제약도 마이너스 0.99%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도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25일부터가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를 앞둔 상황에서의 조용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상황도 잠잠한 모습이죠. 외국인 오늘 셀트리온은 33억 매수, 헬스케어는 5억의 매도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은 55억의 매도, 헬스케어는 2억의 매수죠. 특히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의 매매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제약은 외국인이 7억 매수, 기관들이 0.5억 매수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25일부터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나가면서요. 합병 반대 의사도 접수를 받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는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4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요. 아직은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 쟁점이죠. 셀트리온의 짐펜트라 즉 램시마 SC가 24년 내년에 미국에서 매출액이 5천억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나온 이야기죠. 관련 뉴스가 36건이 넘는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과 협업 중인 미국의 라니 테라퓨틱스하고 CTP43이잖아요. 이건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구용으로 만들고 있는데 1차 임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존슨앤존슨사가 오리지널이고요. 휴미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허 만료가 미국이 올해 9월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우스텔마는요. 25년 3월에 미국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텔라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셀트리온의 우스텔마, 요것을 경구형으로, 즉 먹는 알약 형태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요것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라니 테라퓨틱스의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요. 라니 테라퓨틱스가 RT111이죠.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CTP43이죠. 요것에 대한 경구용 제품의 이름이 RT111이 되는 것이죠. 요것에 대해서 임상 1상 연구를 개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실린 것인데요. 핵심 부분들만 살펴보면요. 주요 결과는 2024년 1분기 초에 완료가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1상, 임상에 대한 결과는 24년 1월 정도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1상에 대해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RT111에 대해서 1차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문을 우리가 핵심 부분들만 살펴보게 되면요. 라니 테라퓨틱스 홀딩스는 RT111의 안정성과 허용 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고, 임상 1상의 결과는 24년 1분기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스텔라라의 바이오 시밀러를 알약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임상 단계인 동물 임상에서요. 피하 주사에 범가는 생체 이용률을 가진 바이오 시밀러를 알약 형태로 경구형으로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라니필 캡슐 플랫폼을 라니 테라퓨틱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상은 호주에서 최대 55명이고요. 만약 셀트리온은 주요 엔드포인트를 충족하는 임상 1상 시험 후에 RT111에 대한 전 세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첫 번째 협상 권한을 부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니 테라퓨틱스의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RT111인데요. 9월 18일부터 임상을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 전에 전임상, 동물임상은 이제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1상의 결과는 24년 1분기 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24년 1월 중에 나온다고 본다면요. 그 다음에 2상과 3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이후 미국 FDA 승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6년, 27년 초에는 미국 FDA 승인이 나온다고 본다면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25년 1월 1일부터 출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6년부터 내지는 27년 이때 가서 셀트리온 쪽에서 피하 주사 제형이 아닌 경구용으로 미국의 FDA가 승인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지난 9월 13일 셀트리온이 하나증권을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합동 NDR을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시 첫 해 미국의 진펜트라 램심 SC죠. 매출 가이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합병 셀트리온의 24년 실적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펜트라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회사 측에서는 24년 미국의 진펜트라 매출액을 5천억 이상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 근거를 제시를 했잖아요. 주 2회 처방이 되는 것이고 약값을 바이알당 4,000달러로 잡았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리베이트율 50% 유통 기타 비용을 1,000달러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바이알당 1,000달러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연간 IBD 환자가 30만 명이다.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을 5%로 가정을 하는데 그것은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첫 해의 시장 점유율이 5%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매출액이 5천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바이알당 4,000달러 수준을 예상을 했고 리베이트를 50%로 잡았으니까요. 마이너스 2,000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용을 1,000달러로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1,000달러가 남잖아요. 이것이 진펜트라의 바이알당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국의 IBD 환자가 연간 30만 명이잖아요. 5%니까요.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2주에 1회니까 1년에 52주를 감안하면 1년에 26회를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억 9천 달러가 나오는 것이죠. 보수적으로 환율을 1,3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요 5,070억 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근거에 따른 계산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죠. 이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만 이 5,070억이라는 숫자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가늠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진펜트라의 가격 4,000달러는 회사에서 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베이트율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니까요. 비용도 그 정도로 나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바이알당 진펜트라는 1,000달러가 남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셀트리온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IBD 환자도 연간 30만 명이라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 2회 처방받는 것도 나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첫 해 미국 시장에서 과연 점유율을 5%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가정인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의문점이고 의구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년 첫 해에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점유율 5%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서 지난 6월 14일 날 나온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램시마 SC 즉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휴미라의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자료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달리무맙 쪽이잖아요. 유일하게 인플릭시맙만 정맥주사 제형이거든요. 정맥주사 제형은 선호도가 떨어지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펜트라가 똑같이 피하 주사 제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약효, 면역 원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인플릭시맙의 경우 최대 53%, 아달리무맙의 경우 최대 31%의 환자에게서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약효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면역성이 높아집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효가 또 안 좋아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약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램시마 SC는 인플릭시맙의 단점인 높은 면역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바이오 베타 즉 신약이라는 것이죠. 정맥주사 제형에 비해서 면역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 램시마 SC는 장기간 처방이 가능하고 이것은 바로 매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성분별로, 약품별로 시장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인플릭시맙의 경우에는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쪽에는 24%, 궤양성 대장염 쪽에는 55%, 크론병 쪽에는 3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맥 주사 제형임에도, 그런데 앞으로 SC 제형으로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나오게 되면 점유율들이 높아질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의 이러한 시장 구도 하에서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과연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아달리무밥 시장 쪽이라는 것이죠. 즉 휴미라 쪽의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 시장을 빼앗아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만큼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앞에서 봤던 회사에서 제시한 미국의 IBD 환자 연간 3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장의 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UC와 CD 이 부분이 바로 염증성 장질환 부분이 IBD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를 다 합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요, 램시마 SC는 유시, 궤양성 대장염 시장 쪽에서 약 20% 정도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크론병에서도 24%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 개 시장, IBD 시장 쪽에서 22% 정도는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22%라는 숫자는 궁극적인 숫자입니다.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최대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과연 첫 해인 24년에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가져올 것이냐는 오로지 셀트리온 그룹의 직판 판매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24년에 어쨌든 빠른 시장 진출을 하게 된다면요, 5%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RA 시장, 류머티즘성 관절염 쪽이잖아요. 약 5% 정도 점유를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IBD, 염증성 장질환 쪽에서는요,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 시장의 절반 정도를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염증성 장질환 이 두 개 쪽, 즉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는요, 아달리무밥의 효능이 가장 안 좋습니다. 약물 중 가장 저조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즉 휴미라를 맞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약효가 별로 안 좋지만 맞고 있는 것이잖아요. 약효가 더 좋은 인플릭시맙 쪽인데 정맥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펜트라가 똑같은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아달리무밥 쪽에 데이터가 많기는 하지만 램시마 SC, 특히 진펜트라는 유럽에서 실제 처방을 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임상 효능도 2배 이상 좋기 때문에요, 아달리무밥 휴미라 시장을 50% 이상 빼앗아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염증성 장질환 쪽에서는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회사에서 밝힌 5%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따라서 20%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24년에 과연 몇 %의 시장을 점유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UC와 CD 이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고요. 류마티스 쪽에서도, 관절염 쪽에서도, 강직성 척추염 쪽에서도 추가적인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회사에서 제시한 5천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시장 점유율 5% 이것이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수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은 1조 정도로 추정을 한 상태죠. 이것이 지나치게 부풀린 숫자가 아니고 보수적인 숫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5일부터는요, 합병 반대 의사가 통지가 접수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아직까지 주가는 답답하고 소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뭔가 좀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상황을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